차가운 가을바람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한지우의 앙상한 어깨를 핥히었다. 30 초입,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고 깊은 절망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우에게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빛의 무덤일 뿐이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차마 잡지 못했던 미술가의 꿈, 그리고 가슴 깊이 상처로 남은 전 연인 김도윤과의 이별. 과거의 편린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그녀의 현재를 난도질했다. 술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였다. 텅 빈 방 안, 싸구려 소주병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처럼 뒹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우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챙겨들고 충동적으로 서울을 벗어났다. 가방 안에는 빼곡히 채워넣은 수면제와 몇 병의 술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경기도 외곽의 인적 드문 수목원이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시들어가는 마지막 절규처럼 보일 뿐이었다. 수목원 깊숙한 곳, 바스락거리는 낙엽만이 가득한 나무 아래에 지우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약봉지와 술병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안에 털어넣고 술로 삼켰다.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갔다.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희미해져가는 숨소리.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의식이 까무룩 꺼져가던 순간 지우는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낙엽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저 멀리서 강렬한 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의 공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만이 존재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작은 기쁨,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수많은 후회와 아픔의 순간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왔던 슬픔을 정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내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다. 따뜻하고 장엄한 목소리가 온 존재를 감싸며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질책도 동정도 아닌 순수한 이해와 사랑의 메시지였다. 아, 그랬구나. 나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구나. 이토록 사무치는 사랑 속에서 살아왔었구나. 깨달음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낯선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수목원 순찰 중이던 관리인에게 발견되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이었다. 참백한 얼굴의 젊은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서준, 이 병원의 레지던트였다. 며칠 후 조금 기력을 회복한 지우는 민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털어놓았다. 빛의 터널, 삶의 회고, 그리고 가슴을 울렸던 메시지까지.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미묘했다. 그는 지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지만 이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상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신 것 같네요. 환자분께서는 지금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우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이로운 체험이 한낱 환각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역시 세상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연민과 진솔함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작게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는 퇴원 후에도 꾸준히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퇴원 후 지우는 임사체험의 강렬한 기억을 생명줄처럼 붙들었다. 그 빛 속에서 느꼈던 무한한 사랑과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부여해 주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술을 끊는 것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그 빛을 떠올릴 때마다 견뎌낼 힘이 생겼다. 텅 빈 시간을 견디기 위해 지우는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방문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윤할머니 댁을 만났다. 작은 키에 반백의 머리칼, 하지만 눈빛 많은 소녀처럼 맑고 따뜻한 분이었다. 할머니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셨다. 지우는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다. 윤할머니는 지우의 과거를 묻거나 현재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삶의 깊은 통찰을 건네곤 했다. 넘어지는 거이 인생이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인생이고 괜찮다. 다 괜찮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마다 지우는 마치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평온함을 느꼈다. 윤할머니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위안의 샘물과도 같았다. 민서준과의 상담도 꾸준히 이어졌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지우였지만 서준의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임사 체험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다. 지우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서준이 무심한 듯 뱉은 말은 지우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윤 할머니와의 교감, 자연 속에서의 시간, 민서준과의 상담은 지우가 과거의 깊은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에 맞춰 찾아간 옛집의 낡은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펼쳐보던 지우는 억눌렀던 슬픔과 그리움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오열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외담하던 죄책감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지우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부재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었다. 과거 연인 김도윤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희미한 미련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썼다. 그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가끔씩 불쑥 찾아오는 절망감과 싸우는 것은 여전히 힘겨운 일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도피하는 대신 지우는 윤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거나 민서준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사서 서툰 솜씨로나마 주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한 그녀의 작은 날갯짓과도 같았다. 겨울의 문턱,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윤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우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할머니가 입원한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위중했다. 지우는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지만 할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백한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 서울로 잠시 돌아오던 길에 지우는 우연히 김도윤과 마주쳤다. 몇 년 만에 본 그는 여전히 번듯한 모습이었지만 지우를 알아보지 못한 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절망감. 지우는 비틀거리며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을 샀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과거의 어둠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민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학회 참석차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가 엄습해왔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우는 수목원에서처럼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마치 기적처럼 임사 체험 당시 느꼈던 강렬한 빛과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가슴 깊이 새겨졌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동시에 병상에서 힘겹게 눈을 뜬 윤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이는 환영이 보였다. 괜찮다.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지우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 빛을 따라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굳건히 일어서서 다시 윤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윤 할머니는 며칠 후 지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온함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지우에게 삶과 죽음의 경건함, 그리고 영원한 순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지우는 민서준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과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의 용기를 지지해 주었다. 그는 이제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의 회복 여정에 진심으로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지우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떠나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는 것이었다. 그곳에 이름 모를 씨앗 하나를 심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스케치북을 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꽃잎, 지저귀는 새들,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아직은 서툰 솜씨였지만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생명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쑥 찾아오는 우울감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상처를 안고도 꿋꿋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마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그림 모임.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고 그들은 주말마다 작은 찻집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작은 위로를 나누었다. 지우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빛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창가 화분에 심겨있던 씨앗에서 마침내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새싹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도 저 새싹처럼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리라.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가혹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 따뜻하게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